국민 눈높이 안 맞아 이유정 5호 낙마 생활보수 박성진은 고라는 주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사퇴한다. 결코 내가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어떤 법을 위반해서 사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란을 빚는 것 자체가 지금 시대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자진 사퇴한다라고 했고요. 청와대 역시 이 후보자의 결단을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5호 낙마자가 생겼습니다. 같은 논란 속에 있는 박성진 후보자는 국가에 공헌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갈등심을 밝혔고요.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도 당분간 계속 가는 쪽으로 아마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자, 의혹 소명됐는데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반응이 나왔고요. 야당에서는 금융위, 금감원 조사는 조사대로 따로 계속 진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 여야가 표결에 붙이기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표대결이 될 텐데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 굳이 평가하자면 생활보수다. 보수든 진보든 적재적소에 인재를 쓰는 것이 왜 나쁘냐라는 쪽으로 아마 오늘 비서실장 주재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이유정 후보자가 스스로 자진 사퇴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박성진 후보자를 감싸는 청와대의 속내는 무엇인지 그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사실 건국과 정부 수립이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헌법 관련 헌법 문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헌법에 기술되어 있는 그 헌법 정신과 가치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수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실 뉴라이트라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운동이 어떤 성격인지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가 거기 회원도 아니고 그분들이 옳든지 그르든지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관심도 거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시민으로 살 때 그런 흔적들이 결격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 얘기를 하고 저도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인 미래컴퍼니의 주식을 보면은 본인의 주식 관련 여러 가지 종목 중에 한 종목에 거의 90% 이상을 올인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 유리한 계약 등이 공시되고 그 전에 매수하고 얼마 후에 다시 파는 전형적인 작정주 그리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간 매도한 부분은 높은 가격에 팔기는 했지만 마지막에 가장 낮은 가격에 팔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을 만약에 무슨 불법적으로 제가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팔 리가 없었을 겁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게 된 것이고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전혀 불법적인 것은 없었고 모두 다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되면 당연히 주식을 전부 처분해야 되거나 아니면 백지신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유정 헌재재판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본인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것은 절대 없지만 지금의 이런 논란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6분의 좀 시간을 드립니다. 고 교수님부터 좀 듣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렇게 주식 투자를 잘하면은 칭찬을 받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도덕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도 좀 안타깝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개인적으로 공직에 안 나가고 개인이 해서 그렇게 이제 주식 투자를 잘했으면은 칭찬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공직에 나가시는 분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자제를 해야죠. 주식 투자도 자제해야 되는 겁니까? 절제를 해야죠. 절제를. 그리고 지금 주식 투자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 있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주식 투자의 선을 훨씬 넘은 전문
말하자면 주식 전문가로서도 하기 어려운 그러한 정도의 그런 투자를 했고 대박을 거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저는 뭐 본인이 일단 결단을 내렸습니다마는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은 1타 2피 작전 아니냐. 지난번에도 예. 조대엽 장관을 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버려가지고 예. 송영 국방장관 예. 그리고 감경화 외교부 장관 두 사람을 살렸습니다. 예. 이번에도 어차피 이유정 헌재 재판관 예.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특히 이런 주식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일반 서민들한테 엄청난 좌절함을 준 겁니다. 예. 저렇게 많은 돈을 대박을 거뒀을 때 그 대박을 만든 그 희생양들은 어떻게 보면 개미들, 일반 투자자들은 그런 희생에서 만들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좌절감과 그런 것을 준 게 사실이고 이유정 헌재 재판관을 버림으로써 지금 김희수 헌재 소장 직무대행이 지금 오랫동안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박성진 벤처 뭐 중소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분도 두 분을 살리려고 결국은 이유정 예. 헌재 재판관을 버린 것으로 보고 예. 박성진 후보자 예. 이분은 뭐 청와대에서 생활보수라는데 생활보수가 뭔지 요새 이렇게 조어들이 많이 나와요. 예. 안철수 후보도 뭐 국정주의라든가 전혀 일반들이 제가 뭐 오랫동안 이렇게 정치노평도 해봤습니다. 처음 들어보지 못한 용어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뭐 옹호를 한다 할까 뭐 비호를 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도민을 막아야 한다. 예를 들면은 이유정 헌재 재판관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박성진 후보자까지 무너질 경우 그다음에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국당을 비롯해서 야권에서 상당히 벼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국회에 의결을 거쳐야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이유정을 버리고 이 박성진 후보자 선에서 도미노로 무너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이유정 후보자는 어쨌든 이번에 돈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명예와 감투를 잃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잃은 것 같아요. 예. 박성진 후보자랑 이유정 후보자 각각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것이 상당히 좀 많은데 이제 두 사람을 좀 같이 묶어서 저희들이 얘기해서 뭐 좀 쟁점을 좀 깊게 다루지 못하면서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박상현 박사님, 예. 네. 잘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역대 정부에서 대체적으로 정부의 초기 실패는 인사 문제에서 시작이 됐고 문재인 정부만큼은 다르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 비슷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대목이고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정말로 노무현 정부의 그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정 전 후보자 얻은 게 있습니다. 워런 버핏 아시죠? 뭐 미국의 투자의 세계 최고의 투자자. 주식이 아니라 기업을 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별명을 얻었어요. 유정 버핏이라고 이러면 인터넷에 다니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본부장으로 영입을 하시라. 저렇게 주식도 내용을 보니까 3억으로 1년 6개월 만에 주식 3억 원 가지고 1년 6개월 만에 15억을 벌었습니다. 5배. 그래서 12억의 차이가 생긴 거예요. 이런 분 많지가 않습니다. 투자의 귀재죠. 유정 버핏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것이고.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박성진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하면은 문재인 정부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친박계와 연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정을 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촛불 민심에 대한 모독입니다. 깊이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유정 후보자와 관련해서 앞서 이제 잠깐 고 교수님 냈습니다. 이 부동산 뭐 투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 부동산 투기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근데 주식과 관련해서는
이게 투기로 보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투자로 보는 분들이 좀 많아요. 아니 이거는 예. 투자든 투기가 아니라 지금 너무 많이 돈을 벌어서 아니요, 문제가 되는 금융위에서 건가요? 불법 문제를 지금 조사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것이 내부 정보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었다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뭐 범죄 행위죠. 당연히 낙마 사유고. 아니 예. 낙마가 아니라 범죄 행위죠 이거는. 예. 범죄 행위고 그렇지 않고 정말 운이 좋아서 비상장 주식을 샀다. 운이 예. 좋아서 정말 또 운이 좋아서 거기다 더 운이 좋아가지고 폭락하기 전에 팔았다. 예. 그 귀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정불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정불빛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 정보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지는 이제는 예. 금융위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문제죠. 나중에 만약에 문제 없는 걸로 나오면요. 금융위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도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본인 얘기했잖아요. 국민 눈높이에서는 이런 식으로는 헌법재판관으로는 알겠습니다. 적절치 예. 않기 때문에 사퇴를 한 거죠.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낙마한 수많은 장관 후보자들은 있었습니다만 이제 주식 투자로 돈을 크게 많이 벌어서 낙마는 아마 첫 사례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예. 우리 변호사님. 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 이유정 변호사 같은 경우에 얻은 것은 결과론적으로는 금융위 조사를 얻었죠. 솔직히 예. 말하면. 그리고 잃은 것은 명예와 신뢰를 잃었는데 사실 이분은 그 한국 성폭력 상담소 이사로 상당히 오랫동안 15년 동안 활동을 했고 예. 또 그 호주제 폐지와 관련해서 가족법 개정위원회 위원이기도 했고요. 또 국가인권위원회나 권익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셨고 또 민변에서도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세월호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예. 대리인도 하셨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분이 걸어온 길은 일관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인권에 관심이 많으셨고 약자 편에 많이 섰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식 대박과 관련하여 이 논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실질적으로 물론 당연히 우리가 누가 봐도 조금 이상할 정도로 타이밍을 잘 맞추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좀 의심을 많이 품고 있는 건 예. 사실입니다만은 과연 그런 것이 불법적인 행동이었다면 이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후보자가 되어서 나왔을까? 예.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이유정 후보자의 성향을 봤을 때는 근데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조금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법조에는 좀 맷집이 약하다는 게 옛날부터 나온 말인데 예. 제가 보기엔 그것도 이번에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이분이 잃은 것은 기본적으로 얻은 것은 청문회 연기를 얻었죠, 솔직히. 예. 뭐 이게 독인지 뭐 약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잃은 것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고 예. 또 인사 시스템과 관련해 가지고 의혹을 여러 가지 낳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본인이 청문회에서 정말로 소명을 잘 하셔서 예. 의혹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유정 후보자의 경우에 자진 사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이라든지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이쪽에서의 조사는 그냥 계속 되는 건가요? 당연히 계속 돼야만 되죠. 왜냐하면 진정이 지금 접수가 됐다고 오신환 알고 있고 의원이 오늘 이제 접수를 또 진정서가 했죠. 접수되면 당연히 절차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기소를 하는 쪽으로 이제 넘기게 되는 거예요, 검찰에. 예.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걸로 진정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의문까지 있는데 조사해서 밝히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자진 사퇴했다고 해서 벌어들인 주식 차익을 다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건 아니군요. 조사 결과를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쪽 분들에게는 제가 박성진 후보자 관련해서 추가 질문들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 쓰셨나요? 예. 우리 차명진 의원님부터 좀 두 분 얘기 다 해주시고요. 제가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좀 몇 개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오래 걸리면은 다른 분부터 할까요? 이유정 변호사와 예. 관련해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예. 일정하게 아마 금감원에서 특히 증권거래소에서 아마 조사를 할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비공개 정보를 통해서 내부자 정보를 통해서 특별하게 어떤 주식 뻥튀기를 했는지 예.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본인한테는 이제 최종적으로 긴지 아닌지 만약에 주식 내부자 정보를 취급했다면은 아마 이게 이제 범법이 될 거고 예. 그게 안 됐다면은 아마 대통령께서 아마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관리 기금운용본부장 예.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관심 있는 게 이제 박상진 후보인데 예. 박상진 후보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생활 보수다. 그렇죠? 청와대에서. 근데 제가 생활 보수가 뭔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예. 생활은 이렇게 이제 사실 보수적으로 상당히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예. 럭셔리하게 생활하면서 생각은 좌파 생각하는 사람, 강남 좌파인 사람들. 예. 청와대에 그런 분들이 꽤 있죠. 예. 돈은 많으면서 이 생각은 좌파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예. 그런데 그런 분들과 관련해서 아마 지금 청와대에서 이번에
박성진 후보가 예. 제가 좀 잘못 썼네요. 박성진 후보네요. 예. 박성진 후보가 자기들하고 같은 종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생활보수라고 예.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박성진 후보의 그 이력을 이렇게 봤더니 이 사람은 생활보수는 아니고 이념보수요. 이념보수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강북 우파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어렵게 커서 그다음에 이제 자수성가해서 예. 실제 어떤 돈을 나름대로 벌고 이제 어떠한 지위에 올랐지만 생각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사실은 개발 독재 시절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예. 그다음에 건국일도 1948년을 보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청와대에서는 일단 좀 잘못 판단하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제 그림 보시면은 이게 특별히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소위 강남 좌파하는 분들이 위하고 아래하고 좀 불일치하잖아요. 예. 근데 이분도 또 그러면 불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하고 같은 편인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박성진 교수가 사실은 이제 포스코가 이제 설립한 대학 공과대학인데 일기. 포철이죠. 그러니까 박태준 포철 회장이 사실 박정희 정권 때 이제 같이 이제 포철을 읽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아마 개발 독재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저하고는 좀 특이하대. 저는 이제 예. 그 비슷한 데 가가지고 이제 그 이 학비도 이제 나라에서 대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나한테 소위 말하면 세금으로 학비를 내주는 분들을 위해서 좀 오히려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은 거꾸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뭐 그것도 다 똑같죠. 알겠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 예. 예. 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 뭐 어차피 이제 그만뒀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필요한 것이 권위주의는 없어져야 되지만 권위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헌재 소장이나 헌법재판관 정도면 다른 나라의 영국의 국왕 못지않게 어떤 그런 권위를 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법체계나 정치체계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많은 불신을 갖고 있을 때일수록 그런 면에서 재판관들이 일반 검사, 판사들도 마찬가지인데 훨씬 국민들로부터 깨끗하다, 정당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이분은 아무리 그동안의 어떤 여성 인권이라든지 일반 시민사회 활동을 잘 하셨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서 자기 어떤 의미와 소명감을 가졌어야지 언제 소장까지 나아가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느냐. 자기 일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면은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내추럴 엔도텍 같은 건 내부 거래로 수사를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백수업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뭐 시장 경제 그 기초에서 주식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차피 이게 추진이 돼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고요. 저는 이제 뭐 청와대가 좀 뭐랄까 궁핍하게 설명을 했다고 봐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다르지 않다라는 측면인데 결과적으로는 그 11일로 여야가 합의해서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청문회 일정. 결과적으로는 반 정도만 이렇게 보는 것이지 끝까지 이 사람을 안고 간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청문회에서 상당히 많은 여야 질타를 받았을 때 과연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박성진 후보자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가운데 대다수는 물론 뭐 종교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은 역사관과 관련해서 건국절이라든지 아니면은 개발 독재의 미화 이런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역사관과 맞지 않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 해명을 보면은 이념적으로 좌든 우든 이 통합적인 적재적소에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면은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오히려 이 통합의 국정 철학, 운영 기조에 더 맞는 거 아니냐. 역사관이 다른 사람을 갖다 놓는 것이 왜 잘못된 거냐는 그랬으면 처음부터 그걸 설명했었어야죠. 처음부터. 이분은 우리의 입장과 다르지만 역사관이 다르지만 워낙 이분이 해왔던 일들이 그야말로 중소벤처부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고 미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처럼 미리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건국이 말하자면 최근에 신용화 교수도 말은 19년에 시작했지만 48년에 완성됐다. 충분히 그런 생각이 나쁜 건 아니죠. 틀린 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와 관련 루라이트 계열의 교수들을 특별히 불려서 초청하고 예. 모셨다는 것이 좀 더 깊이 나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차원이 있는 것인데 그것도 처음부터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모셨다는 측면에서 봐달라 했으면 예. 국민이 이해할 수 있지만 공경을 당하니까 어렵사리 그것을 설명이랍시고 그런 사람도 우리는 한다. 그러면 뭐 예. 아예 그런 분을 아예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해서 받았으면 그건 상당히 협치죠. 예. 근데 우리가 검토를 잘 안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게 나오니까 예. 이것도 된다. 이런 건 좀 너무 궁색한 변명이 되는 궁색한 거다. 변명 아닐까, 알겠습니다. 솔직히 이 얘기해서.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한두 개 이제 인사 참사라고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왜 이런 인사 문제가 발생했는지 조금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제가 최근에 뭐 소수 의견을 좀 많이 내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이유정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참 잘했다. 지금이라도 자신에게 명예로운 법률가의 삶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면서 예.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얻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예. 우리 사회에서 진보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률가로서 또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예. 마지막 이 순간은 깔끔하게 잘 정리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저는 이제 박성진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김영조 의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의견을 좀 달리하는 것이 어쨌든 저분이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본인의 종교적 편향성에 대한 해명을 하고 또 이념 논란에 대해서도 본인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어쨌든 무지가 빚어낸 비극이었다는 것인데 예. 그렇다면 최소한 청문회 과정에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예. 이런 것이 무엇인지는 좀 따져 볼 만한 여유가 정말 우리 사회에 없는 것인가. 예. 저분이 포항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대학 그 포석고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한 사람인데 이공계 교수인데다가 그리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자 개발 독재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산업화라는 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예. 것을 문재인 정부, 진보 정부가 굳이 저것을 이념의 잣대로 내치는 것이 맞느냐. 예. 저는 저분이 갖고 있는 정치적 취향이나 성향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지만 예. 문재인 정부 정도라면 저런 분도 안고 갈 수 있다. 물론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을 못해서 저분이 갖고 있는 편력에 대해서 예. 충분히 검증을 못했던 것은 비판을 해야 하지만 이미 드러나서 저분이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는 저 마당에 예. 우리가 굳이 이런 방식으로 돌팔매질을 하는 것이 맞느냐. 물론 제 표현은 돌팔매질이라고 좀 강하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인사청문회에서 저 사람이 실제 갖고 있는 자신의 역량이 무엇인지는 한번 들어보고 마지막 판단을 하자 이런 말씀 좀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쓰신 것 중에 이제 실이 무지의 비극인데 이 건국과 정부 수립을 최근에 알았다라고 하는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무리 제가 그 기계공학과 얘기 좀 교수여도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제가 한 20초만 말씀을 예. 드리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몰랐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 교수가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저런 부분에 정확하게 용어를 아느냐 모르느냐 일단은 몰랐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박성진 후보자가 어떤 보수적 역사관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종교적 어떤 신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국일과 정부 수립이 다르다는 개념을 처음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떤 전문적 식견이라든가 지식 같으면 처음 알을 수가 있는데 이 논쟁이야말로 아주 오래된 논쟁이고 적어도 저분이 대학 사회에서 대학 교수로서 오랫동안 봉직한 사람입니다. 또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 국무위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번에 처음 알았다? 예. 그건 제가 볼 때는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직자가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물론 본인이 처음 알았다니까 그 마음속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보통 사람은 상식으로 추론해 볼 때 이 문제를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 누가 보더라도 저분이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보면은 전에 우병우도 그렇고 김기춘이도 그렇고 조윤선 씨도 그랬는데 다 모으면 나는 아무 권한이 없었어요. 나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무지, 무능, 무식 이게 무슨 큰 자랑거리나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예. 그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평소에는 알겠습니다. 가장 유능하고 똑똑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분야에서 아주 가장 유능하고 똑똑하신 분인데 뭔 얘기하면은 내가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예. 무지한 사람이 장관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유능한 사람도 많은데 왜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능한 사람을 장관을 시킵니까? 예. 예. 저도 한마디. 그 있잖아요. 정부 수립이 건국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그 정확하게 봐야 돼요. 저는 건국일이 정부 수립일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정치사를 보면 1919년으로 보시는군요. 잘 들어보세요. 이 정치사를 보면은 이랬습니다. 국가가 수립되는 맨 마지막 과정이 정부 수립이에요. 제일 처음이 재헌의회. 재헌의회에서 헌법 만들고 그다음에 정부 수립을 위한 조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의회에서 뽑든지 예.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하든지 해서 그래서 정부가 딱 수립되면 그게 이제 건국일이거든요. 예. 그것하고 건국절은 다를지라도 그래서 저분이 제가 볼 때는 원래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48년이 수립하고 맞다 이거군요. 그렇죠. 예. 정부 수립하고 건국이라고 같다는 걸 원래 제대로 알았는데 이게 이제 요즘에 건국절 논란이 생기니까 압박을 받아가지고 그게 다른 게 이제 알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 상황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조금 아까 그 김형준 의원이 얘기했듯이 현 정부의 인사 정책의 난맥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쭉 과정을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저 양반이 어떤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가 처음에 저 양반 딱 별로 아무것도 모르고 검증 없이 내놨다가 그다음에 이게 뭐 창조과학이 문제됐다가 그다음에 건국일이 문제됐다가 그다음에 저 양반이 스스로 예. 정말로 자기가 생각과 달리 건국이라고 정부 수립이라고 다른지 인제 알았다 얘기하게 하는 예. 이 해프닝이 정말로 이 인사정책의 마지막 그야말로 이 피날레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해프닝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예.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들이 최근에 몇 건이 계속 잇따라 발생하면서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인가 하는 논란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임종석 비서실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조국 민정수석 얘기도 나오고 조현옥 인사수석 얘기도 나오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 주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